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화오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화오션은 작년부터 해서 실적이 확실히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찾은 한화그룹이라는 주인을 찾은 이후로 실적을 제대로 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돈이 되는 특수선 사업부에서 수주가 늘어나고 또 기존 상선들도 돈이 되는 저가 수주를 포기하고 이제 저가 수주를 하지 않고 알짜배기 그 VLCC 같은 돈이 되는 LNG나 이런 돈이 되는 대형 선박들 이런 것들만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확실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렇게 예전에는 이 대우조선 시절에는 대우조선이 공적 자금을 받은 회사다 보니 다른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하고 경쟁할 때 특히 상선 분야에서 저가 수주를 해서 오히려 이제 한국조선의 이 가격표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었는데 한화그룹이라는 확실한 주인이 생긴 다음부터는 이런 저가 수주를 못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완전히 이제 물론 아직까지 공적 자금이 남아 있지만 민간 기업으로 수익성에 맞는 그런 경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특수선 사업부가 왜 중요하냐면 특수선 사업부는 마진율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이 시장 진입 자체가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발주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좀 뭐랄까요 구조가 좀 약간 폐쇄적이랄까요. 그 웬만큼 신뢰를 받지 않으면 이 특수선이라는 군함 그러니까 안보와 관련돼 있는 이런 그 사업부에 실제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한화오션은 예전부터 우리나라 정부의 해군의 이 군함이나 해경의 이런 경비함들 이런 것들을 수주해서 만들어 왔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잠수함 쪽에 많이 특화가 돼 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여기서 이제 미국의 MRO 사업에도 진출하면서 작년에 2척을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2척을 뭐 동영상 너튜브에도 올라와 있지만 이 설계도도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완벽하게 수리해내면서 미 해군의 신뢰를 받게 됐죠. 그러면서 올해 많으면 한 5척까지도 MRO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화오션은 이 플로팅 독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미 해군의 군함을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했죠. 그만큼 한화오션이 미 해군의 MRO 사업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미 해군이 앞으로 발주할 신규 전함, 그러니까 군함이죠. 군함 수주를 하겠다는 전략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 기존의 상선 위주 그리고 또 국내 우리 해군에 이제 발주해주는 이런 군함 위주의 사업을 해왔던 잠수함 위주의 사업을 해왔던 한화오션이 이제 미 해군으로 영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는 의미가 있죠. 그런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되고 아직 한화오션의 성장성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수선 사업부를 보면 그래도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고 특히나 올해 1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지난해 4분기보다는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4분기 때가 가장 많고 1분기 때는 작년에서 2월 된 것들이나 이런 공반기 좀 이렇게 재고 조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좀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매출 내용은 그렇게 줄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이 수량 그러니까 일감이 이 한화오션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분기 때도 작년 4분기와 거의 비슷한 매출을 올렸다는 건 그만큼 일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번에 보시게 되면 매출액 중에 여전히 상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선 분야는 꾸준히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쪽은 KDDX 사업이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지만 계속 이 부분이 지난 3월 달에 원래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연이 돼서 지금 방사청에서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을 좀 선택하고 있습니다. 6척이 나오는데 첫 번째 선박을 기초 설계를 한 HD 현대중공업이 가져가는지 아니면 한화오션이 나중에 경쟁 입찰에 뛰어들어서 그걸 받아갈 수 있는지. 근데 이게 1번함을 누가 받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다음 차기 사업에서도 입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이나 한화오션이나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업이죠. 하지만 방사청에서 예전에 뭐 나온 얘기를 보면 잠수함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화오션은 잠수함을 가져가고 해외 사업에서 말입니다. 해외 사업에서. 그리고 수상함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은 수상함 쪽 그 해외 사업을 할 때 원팀으로 나가서 이 서로가 수주해 가는 것은 수상함은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그 수중함, 지금 잠수함은 그 한화오션 쪽을 밀어주는 걸로 일단 교통 정리는 됐습니다. 하지만 내수 국내에서 해군이 발주하는 이 KDDX 사업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수선 사업이 요번 1분기가 별로 부진했다고 해도 이거는 KDDX 사업이 이연되면서 나온 결과지 결코 뭐 이쪽 사업이 성장성이 뭐 둔화됐다 이런 걸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수주잔고를 보셔도 지금 그 2025년 3월 그 3분기 말로 척수로 따지면 LNG가 69척이에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리고 뭐 일반 캐리어, 그러니까 컨테이너 선도 이거 VLCC 같이 대형 선박들이 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이게 장난 아니죠. 지금 쌓여 있는 것들이 이거를 어떻게 다 쳐내야 될지도 참 독이 부족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 독을, 그러니까 배를 만들 그 독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될, 그러니까 즉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지금 그 매출은 뭐 전년 그 동기보다는 좀 소폭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상선 쪽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 전체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상선이나 이런 부분은 소폭 늘어났고 전체적으로는 소폭 줄어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나쁘지 않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확실히 뭐 엄청난 성장을 했고요. 그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죠. 수익성이 엄청 좋아진 겁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들이 꾸준히 뭐 올해 1분기가 소폭 정년 동기, 그러니까 4분기보다는 좀 소폭 둔화됐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봐주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최대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주고 특수관계는 하나 다 포함하면 46.28%인데 요번에 이 그 산업은행이 보유 지분 중에 한 4% 정도를 그 매각을 합니다. 이게 예전에도 하나오션, 그 대우조선해양을 하나그룹에 매각할 때 제3자 배정 유상자 통해서 한 2조 원 정도 헐값에 인수를 시켜줬어요. 진짜 헐값인 겁니다. 왜냐면 사회 유출 돈 없이 2조 원을 자기가 집어넣고 자기가 갖다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우조선해양을 날로 먹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완전히 좀 그 공적자금 회수 한 푼도 없이 아주 특혜죠. 그렇게 이제 하나그룹에 인수시켜줬는데 그 이후에 하나그룹에서 그 나름대로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을 잘해서 그래도 한 1년여 만에 주가를 한 2배, 한 300% 정도 상승을 시킨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산업은행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팔아서 공적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요번에 4% 정도를 매각을 하면 약 5조 원 정도를 회수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그래도 성공적인 공적자금 회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하나그룹 옛날 대우조선해양을 정상화시키는 데 들어간 그 공적자금이 약 13조 원인가 그 정도 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세월도 한 20년 정도이기 때문에 20년에 대한 그 기간을 생각해서 이자율을 따져보면 거의 한 20조 원 가까이 될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요번에 회수하는 건 한 4분의 1 정도, 5조 원 정도를 회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직 13%, 그러니까 4% 빼면 한 그 15.5% 정도 남죠. 그 정도의 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 공적자금 투자한 것 이상 가능하면 이상이고 못해도 최소한 공적자금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올해 들어와서 VLCC 2척을 수주했다고 공시도 했죠. 그만큼 대우조선해양이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이 특수선 분야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는, 그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산은이 하나오션 블록딜 매각을 한다고 해서 그 지분은 그 4% 정도 되는 지분은 시장에서 할인을 해서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받은 기관 투자가들은 곧바로 매도를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만큼의 차익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오션이 지금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이 대신증권과 NH투자증권은 10만원 넘어가는 이 주가를 목표가를 제시했지만 하나투자증권은 그 63,000원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63,000원을 제시한 건 산업은행의 지분 매각을, 왜냐면 이게 요번에만 5% 4% 정도 매각하고 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보유하고 있는 15% 지분을 꾸준히 계속 시장에서 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매물이 대부분 그 시장에 소화되면 주가가 흘러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투자증권에서 좀 간과한 것은 이 하나오션의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이 독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요번에 독에 대해서 굉장히 한 3천억 넘는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투자를 하면 그만큼 이제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산 시설이 늘어나는 것이죠. 생산량이 더 늘어나게 되고, 특히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하나그룹 차원에서 지금 미국에 있는 조선소나 또 호주에 있는 조선소, 이런 조선소들을 인수하면서 미국에서의 이런 조선소 독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 MRO 사업뿐만 아니라 미 해군의 신규 그 군함 건조에 대한 수주를 위한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을 봤을 때 하나투자증권의 63,000원, 한국투자증권의 63,000원 목표 주가 제시는 너무 그 보수적으로 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 이 지금 현재 이런 산업은행의 지분 매각만 없다면 1분기 실적만 봐서는 한 15만원 정도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 하나오션이 기업 가치가 확실히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100만 주 이상 이렇게 매도를 때린 건 이런 산업은행의 이런 지분 매각에 대비해서 일단 그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개장 초에 이렇게 크게 떨어진 것이죠. 거의 1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할인율 이상으로 주가가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은 1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15만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 이런 블록딜 가격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이 한화그룹 쪽에서 오히려 하나오션 지분을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50% 지분을 넘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번 기회에 이 하나오션이 산업은행 지분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린다면 이번 기회에 이 저가 매수의 기회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면 하나오션이 여전히 성장성이 남아있고 이 성장성이 실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KDDX 사업이 어느 식으로든 결정이 되면 HD 현대중공업이 이 6척을 모두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 반, 3척 정도는 하나오션이 가져갈 수 있고, 그러면 그것도 해도 굉장히 큰 그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향후 이제 잠수함 사업에서 또 수주하고, 그러니까 특수선 쪽에서 꽤 큰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오션은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성장성이 남아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